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회의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변호사들, 투자자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고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 호텔 오너인 김진태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알만수르 셰이크는 차가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감이 숨막히게 흘렀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3일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평범한 월요일이었다. 바닥에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려있고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비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며 손님들은 돈을 휴지 조각처럼 쓰는 모든 디테일이 사치를 외치는 그런 곳이었다. 박지영 32세 씨는 12층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곱슬머리를 단단한 똥머리로 묶고 흠 잡을 데 없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임을 알았다. 이곳에서 3년간 일했다. 3년간 객실, 화장실, 복도를 청소했고 3년간 자신이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엿들었으며 3년간 자신을 결코 바라보지 않는 얼굴들을 마주했다. 손님들에게 그녀는 장식의 일부였다. 김진태 회장에게 그녀는 그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들어갔다. 방은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부유한 손님들은 방을 어지럽히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수건을 갈고 표면을 닦고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진태 회장이 폭풍처럼 들어섰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 뒤로 빗어 넘긴 희끗희끗한 머리. 항상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뒤에는 흠없는 흰색 튜닉과 붉고 흰색의 캐피에를 쓴 남자가 따랐다. 알만수르 셰이크였다. 지영은 아침부터 호텔 전체가 부산스러웠던 이유가 그 임을 알아보았다. 여기가 저희 프레지덴셜 스위트입니다. 셰이크님. 김 회장은 마치 천국을 소개하듯 팔을 벌렸다. 200제곱미터 약 60평에 한강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뷰. 욕실 디테일은 24캐럿 순금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셰이크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정도의 사치는 아침 식사 전에도 보는 부류의 남자였다. 지영은 구석에서 더욱더 몸을 움츠리며 사라지려 애썼다. 소용없었다. 당신 아직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김 회장이 그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돌렸다. 중요한 손님과 함께 있는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회장님. 막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마무리? 그가 비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다. 15분 전에 끝냈어야지. 2분의 1분이 얼만지 알아? 당신 1년 연봉보다 많아.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이 패턴을 알았다. 대답하는 것이 최악이었다. 김 회장은 손님들 앞에서 특히 그가 기본 서비스직이라 부르는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을 즐겼다. 청소부, 도어맨, 발렛 파킹 직원들. 그의 머릿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셰이크는 침묵을 지키며 지켜보고 있었다. 김 회장은 계속했다. 내가 말할 땐 나를 쳐다봐.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이 일자리 얻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그런데 당신은 꾸물거리면서 방해나 하고. 죄송합니다. 지영은 재빨리 물건들을 챙겼다. 죄송합니다. 김 회장이 그녀의 목소리를 조롱하듯 흉내냈다. 할 줄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나? 젠장, 갈수록 무능한 것들만 뽑는다니까. 지영은 카트를 세게 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 때문이었다. 3년간 모욕을 삼켜온 분노. 새벽 5시에 일어나 만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8시간을 서서 일하고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필요했다. 내야 할 공과금이 있었고 그녀에게 의지하는 아픈 어머니가 계셨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그때 팅 하는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다. 작고 금속성의 물체였다. 지영이 바라본 곳에 반지가 있었다. 평범한 반지가 아니었다. 문양이 새겨진 순금에 포도알 만한 에메랄드가 박혀 있었다. 집 한 채보다 비쌀 물건이었다. 반지는 서랍장 밑으로 굴러 들어가 있었다. 셰이크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김 회장은 스위트룸의 경이로움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영은 그냥 가버릴 수도 있었다. 그녀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고 셰이크에게 다가갔다. 그는 창가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있었다. 김 회장은 호텔의 특별함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다. 지영은 심호흡을 하고 아랍어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셰이크님.
이걸 떨어뜨리셨습니다. 목소리는 확고하고 분명했으며 완벽한 억양이었다. 집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온 레바논식 아랍어였다. 셰이크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김 회장은 말 중간에 입을 벌린 채 멈췄다. 지영은 반지를 쥔 손을 내밀었다. 이것은 셰이크님의 물건인 것 같습니다. 방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셰이크는 반지를 흘끗 보았지만 시선은 그녀에게서 떼지 않았다. 마치 불가능한 것을 본 듯 그녀의 얼굴을 뜯어 보았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그가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맙소. 아랍어는 어디서 배웠지? 그도 아랍어로 물었다. 아버지가 레바논 분이셨습니다. 지영도 같은 언어로 대답했다. 집에서 아랍어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와 제 형제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죠. 어릴 때부터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눈을 여러 번 깜박였다. 땡슨, 아랍어를 할 줄 안다고? 셰이크는 김 회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지영에게 계속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청소부로 일한다고? 네, 셰이크님. 엄청난 재능 낭비군. 셰이크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위치에 있어야 마땅한데. 김 회장이 통제권을 되찾으려 애썼다. 셰이크님, 저는 이 직원이 그러니까 그냥 청소부일 뿐이라. 분명히 이 직원은 조용히. 셰이크의 입에서 차가운 단어가 나왔다.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김 회장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셰이크는 다시 지영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름이 뭐지? 박지영입니다, 셰이크님. 지영. 그가 이름을 테스트하듯 반복했다. 아라베어 이름 사미라와 비슷하군. 밤에 대화하는 동료라는 뜻이지. 당신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었어. 지영은 3년 만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라베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오. 셰이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공식 통역은 항상 중요한 뉘앙스를 놓치더군. 내일 나와 좀 더 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겠소? 지영은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턱은 경직되어 있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셰이크는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다. 네, 셰이크님. 시간 있습니다. 훌륭하오. 내일 오전 10시 이 스위트룸에서 봅시다. 셰이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지를 돌려줘서 다시 한번 고맙소. 갑오로 내려오는 물건이라 잃어버렸으면 곤란할 뻔했지. 지영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을 때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 바로 희망 때문이었다. 문 반대편에서는 김 회장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는 격앙된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하지만 셰이크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꼭 필요로 하던 것을 찾았고 김 회장은 방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대화를 곱씹었다. 셰이크가 그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대화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중요한 것처럼, 자신이 사람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대한 것이 언제였던가? 다음 날 아침, 지영은 7시 정각에 호텔에 도착했다. 3년간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는 변해 있었다. 가장 오래 근무한 객실 관리자인 박 팀장이 복돼서 그녀를 멈춰 세웠다. 조심해요, 지영 씨. 김 회장은 자기보다 빛나는 사람을 싫어해. 지영은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오전 10시 정각, 지영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들어오시오. 셰이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창가 의자에 앉아 옅은 회색 튜닉을 입고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와줘서 고맙소, 지영씨. 편히 앉으시오. 그녀는 의자 끝에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앉았다. 수년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온 사람의 자세였다. 셰이크가 그것을 눈치챘다. 긴장 풀어요. 이건 신문이 아니라 대화일 뿐이오. 그는 은쟁반에서 차를 따랐다. 향기를 보니 민트티였다. 그녀에게 찻잔을 권했다. 지영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다. 놀라웠다. 그 같은 남자가 호텔 직원에게 차를 따라주는 일은 없었다. 당신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가 의자로 돌아가며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여성이 어쩌다 청소 카트를 밀게 되었소? 지영은 심호흡을 했다. 쉬운 주제가 아니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80년대에 레바논에서 오셨어요. 동네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여셨고 거기서 어머니를 만나셨죠. 아버지는 저희가 아랍어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언어가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셰이크는 조용히 주에 깊게 들었다. 저는 한국 외대 아랍어과에 갔어요. 통역사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마지막 학년에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암이었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영은 목구멍에 차오른 감정을 삼키며 잠시 말을 멈췄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다. 가게는 파산했어요. 병원비 빚이 엄청났죠. 어머니도 편찮아지셨고 비싼 약이 필요했어요. 한 학기를 남기고 대학을 그만뒀어요. 처음 구한 일자리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3년이 흘렀죠. 3년. 지영은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임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모아서 다시 공부할 거라고. 하지만 인생이 그렇죠. 청구서는 멈추지 않고 어머니는 더 편찮아지시고 약값은 더 비싸졌어요. 그리고 문득 3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셰이크가 깍지를 꼈다. 졸업장이나 자격증은 있어? 대학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어, 영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세 언어 모두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놀랍군.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영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나는 지금 김 회장과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에 와 있소. 아주 큰 계약이요. 투자, 호텔 확장,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걸려있지. 변호사들과 컨설턴트들도 데려왔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지영은 기다렸다. 이런 규모의 사업에서 제3자 통역을 믿지 못하겠소. 뉘앙스는 사라지고 의도는 불분명해지지. 내 곁에서 단어뿐만 아니라 문맥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를 잘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나는 사람을 볼 줄 아오. 어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봤소. 정직함. 당신은 그 반지를 가질 수도 있었소. 엄청난 가치가 있었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돌려줬소. 그것이 어떤 이력서보다 당신의 성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 주더군. 지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내가 머무는 동안 내 개인 통역사로 당신을 고용하고 싶소. 3주요. 당신은 모든 회의, 통역, 비즈니스 만찬에 참석하게 될 거요. 이곳에서 내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요. 그 대가로 주당 400만 원을 지불하겠소. 총 1,200만 원이요. 지영은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1,200만 원. 그녀가 청소부로 1년 내내 버는 돈보다 많았다. 저는 셰이크님, 그건 공정한 대가요.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이지. 그리고 더 있어. 만약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계약이 성사되면 보너스로 1,500만 원을 주겠소. 1,500만 원. 어머니의 빚을 갚고 1년치 약값을 사고 어쩌면 다시 대학에 돌아갈 수도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셰이크가 심각한 어조로 계속했다.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오. 듣고 보고 통역하는 모든 것은 우리 둘 사이에만 머물러야 하오. 알겠어? 네, 셰이크님. 그리고 또 하나. 김 회장은 내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요. 공식적으로 당신은 여전히 호텔 직원이요. 그는 단지 당신이 나를 수행하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돼요. 그가 받아들이기 복잡하겠지만 내가 확실히 하겠소. 지영은 김 회장을 떠올렸다. 어제의 굴욕, 3년간의 투명인간 취급, 상상도 못했던 기회, 받아들이겠습니다. 셰이크가 미소 지었다. 훌륭하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1시간 뒤에 김 회장과 회의가 있어. 당신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군. 전문적인 옷을 입으시오. 청소부 유니폼 말고. 당신은 더 이상 그게 아니니까. 지영은 여전히 상황을 소화하며 일어섰다.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돌아섰다. 왜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셰이크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과소평가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요. 재능이 있지만 현재의 위치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이지. 그리고 지영씨, 당신 같은 사람들은 빛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곳을 나왔다. 복도벽에 기댄 채 청소반의 최 주임이 서 있었다. 40대 초반의 여자로 지영의 젊음, 외모, 그 무엇이든 항상 질투하던 사람이었다. 이제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보네. 최 주임이 말을 뱉었다. 김 회장님이 잔뜩 화나신 거나 알아도 셰이크가 떠나자마자 당신 끝장낼 거래. 지영은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3주 동안 저는 최 주임님이 절대 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든 채 복도를 걸어갔다. 지영은
점심시간에 호텔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백화점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처음 보이는 정장 매장으로 들어갔다. 통장에는 30만 원이 있었다. 그녀가 쓸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는 심플한 정장 세트를 골랐다. 검은색 정장 바지, 흰색 블라우스, 회색 재킷. 사치스럽진 않지만 품이 있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청소부 유니폼은 쇼핑백 깊숙이 처박았다. 거울을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마주보고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그녀는 회의실 문 앞에 섰다. 셰이크는 이미 김 회장,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정장 차림의 두 남자와 함께 안에 있었다. 변호사들일 것이다. 지영이 문을 두드렸다. 김 회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중요한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내가 오라고 한 사람이요. 셰이크가 방 안쪽에서 말했다. 들어와요, 지영 씨. 김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셰이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직원은 그저 이 협상을 위한 내 개인 통역사요. 그리고 모든 회의에 그녀가 참석해야겠소. 문제 있소? 질문은 무심하게 들렸지만 어조에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다. 김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물론입니다, 셰이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영은 들어가 셰이크 옆자리에 앉았다. 김 회장은 자리로 돌아가기 전 그녀를 노려보았다. 두 변호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여러분, 셰이크가 한국어로 시작했다가 아랍어로 바꾸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어. 지영이 한국어로 통역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셰이크가 아랍어로 계속했다. 이 방에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박지영 씨가 통역할 거요. 나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오. 아랍어로 된 모든 문서는 먼저 그녀를 거칠 것이오.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오. 지영은 한마디 한마디 통역했다. 김 회장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셰이크님. 필요하신 대로 하시죠. 회의가 시작되었다. 김 회장은 호텔 확장 계획, 그래프가 담긴 슬라이드, 수익 예측, 이전 프로젝트 사진들을 발표했다. 모든 것이 매우 잘 준비되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셰이크는 아랍어로 질문했다. 지영이 통역했다. 김 회장이 한국어로 답했다. 그녀가 다시 통역했다. 그 춤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무언가 일어났다. 김 회장은 전화를 받으러 일어섰다. 변호사들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지영은 셰이크와 단둘이 남았다.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아랍어로 물었다. 계획 말씀이신가요? 모든 건 말이오. 저 남자 제안. 지영은 망설였다. 의견을 낼 입장이 아니었지만 그가 물었다. 숫자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 시장에서 5년 연속 매년 30%씩 성장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셰이크가 미소 지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소. 계속하시오. 그리고 셰이크님께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물으실 때마다 초조해합니다. 화제를 빨리 돌리죠. 전반적인 장점에 집중하지만 세부 사항은 피합니다. 그것도 눈치챘소? 셰이크가 몸을 기울였다. 지영씨, 나를 위해 해줘야 할 일이 있소.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는 일이오. 무엇이죠? 조사가 필요하오. 은밀하게. 문서들, 오래된 계약서들, 호텔 기록들. 이 사업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겠소? 지영은 뱃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 회장 같은 남자들은 정직하게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오.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오. 그리고 난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겠소. 제가 조사하다가 들키면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하오. 당신의 위치를 이용하시오. 아무도 청소부를 주목하지 않잖소. 기억나오? 그들은 어디든 가고 모든 것을 보지. 당신은 이 호텔을 누구보다 잘 알잖소. 지영은 생각했다. 위험했다. 아주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도를 걸어 돌아오는 김 회장의 가식적인 미소를 바라보며 3년간 당했던 모든 굴욕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던 나날들을 떠올렸다. 하겠습니다. 훌륭하오. 그리고 지영씨 조심하시오. 절박한 남자들은 절박한 짓을 저지르기 마련이오. 내 느낌에 김 회장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절박한 것 같거든.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 지영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관찰하고 있었다. 모든 단어, 모든 몸짓, 모든 망설임.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셰이크가 건축 허가에 대해 물었을 때 김 회장이 변호사들과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그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슬라이드의 숫자를 슬쩍 바꾸는 것을. 셰이크가 특정 계약서를 보자고 요청했을 때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4시간 후 회의가 끝났다. 셰이크는 모든 것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서두를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눈은 반대로 말하고 있었다. 지영은 회의실을 나와 곧장 지하로 향했다. 호텔의 자료 보관실이 낡은 파이프와 상자들 사이에 있었다.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 먼지 쌓이고 어둡고 잊힌 곳. 완벽했다. 그녀는 3시간 동안 상자들을 뒤졌다. 오래된 계약서, 리모델링 문서, 허가증, 구청에서 온 과태료 통지서들을 찾았다. 과태료가 아주 많았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손전등을 끄고 기둥 뒤로 숨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왔다. 목소리로 보아 김 회장이었다. 아니, 당신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그가 전화기에 대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난 이 계약이 필요하다고. 이달 말까지 못 갚으면 은행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거야. 빚이 40억 원이라고. 40억 원.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도 서류에 문제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당신한테 돈 주고 고치게 하는 거 아냐. 셰이크가 허가증 절반이 가짜라는 걸 알면 안 돼. 호텔이 천장까지 담보 잡힌 걸 알면 안 된다고. 알아들어? 그가 알면 서명 안 해. 서명 안 하면 난 다 잃어. 또다시 침묵. 필요한 건 뭐든 해. 필요하면 위조하라고. 하지만 내일까지 깨끗한 서류 가져와. 이 일에 5천만 원이나 썼어. 그러니까 제대로 해. 그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지영은 숨을 참았다. 그가 조금만 더 내려왔다면 그녀를 봤을 것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갔다. 지영은 10분을 꼬박 기다린 후에야 움직였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손에 쥐었다. 김 회장은 파산 직전이었다.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다. 셰이크를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10,000원 버스에 올라탔지만 비좁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나 먼 곳에 정신이 팔려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지영은 부엌 식탁에 앉아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짜 계약서, 만료된 허가증, 숨겨진 부채, 미납 과태료. 그것은 카드로 만든 집이었고 김 회장은 모든 것을 지탱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밤 11시 그녀는 셰이크가 알려준 이메일로 모든 것을 전송했다. 메시지 없이 파일만 처럼 5분 후 전화가 울렸다. 이거 봤소? 그녀가 받았다. 봤소. 셰이크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군. 훨씬 더. 지영씨, 당신이 엄청난 일을 해냈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오. 지금 그를 추궁하면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할 거요. 당신이 꾸며냈다고, 서류가 가짜라고 말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죠?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둡시다. 협상을 계속하는 거요. 그가 준비 중인 위조 서류를 제출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그가 거짓말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때 셰이크가 잠시 멈췄다. 그때 진실을 보여주는 거요. 뭔가 잘못되면요? 잘 될 거요. 나를 믿으시오. 하지만 지영씨, 지금부터는 아주 조심해야 하오. 김 회장은 궁지에 몰린 뱀이요. 그리고 그런 뱀은 물기 마련이지.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에서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라고 느꼈다. 그 후 며칠은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오가는 춤판이었다. 지영은 이제 아침마다 셰이크의 스위트룸으로 바로 올라갔다. 김 회장은 여전히 그녀를 운 좋은 청소부 정도로 여겼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했다. 회의에서 지영은 셰이크 옆에 앉아 통역했다. 김 회장은 날마다 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전역의 호텔, 해외 확장, 매일 커지는 숫자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멋졌다. 셰이크는 관심 있는 척하며 질문하고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점점 커지는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그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와 회의 사이 지영은 계속 조사했다. 3곳의 납품업체가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발견했다. 직원들이 몇 달째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 회계 감사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이었다. 그리고 드러나는 그림은 추악했다. 김 회장은 지영을 경멸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셰이크 앞에서는 억지로 예의를 차렸다. 하지만 복도에서,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도끼가 드러났다. 아주 신났지, 응? 어느 날 오후 그가 탕비실 근처에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쉭쉭거렸다. 벨벳 의자에 앉아서 셰이크랑 차나 마시고 하지만 네가 누군지 잊지 마, 청소부.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지영이 그를 마주 보았다. 저를 두려워하고 계시네요. 김 회장이 비웃었지만 소리가 억지스러웠다. 내가 너를 두려워한다고? 제발, 두려워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말 조심해. 아니면요? 저를 해고하시게요? 셰이크께서는 저를 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요. 저를 해고하는 건 회장님 호텔에 수백억을 투자할 남자를 모욕하는 짓이겠죠. 아니,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김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순간 지영은 그가 자신을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제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그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셰이크가 떠나면 넌 날 감히 시험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그건 약속하지. 그리고 떠났다. 지영은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만족감 때문이었다. 그녀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도 그걸 알았다. 그날 밤 셰이크가 지영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스위트룸이 아니라 호텔 밖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남의 귀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들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셰이크는 와인을, 지영은 주스를 시켰다. 그녀는 맑은 정신이 필요했다. 새로운 소식이 있소. 그가 입을 열었다. 내 변호사들이 확인했소. 어제 김 회장이 제출한 서류들은 위조품이오. 잘 만들었지만 위조품이지. 건축 허가증은 존재하지 않고 환경 승인서도 조작됐소. 심지어 대차 대조표까지 조작됐더군. 지영은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전부 거짓말이었나요? 90%는. 호텔은 존재하고 실제하지. 하지만 빚더미에 가라앉고 있어. 김 회장은 내 돈이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파산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날 속일 계획이었던 거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일 최종 회의가 있어. 그가 계약서를 내밀겠지. 내 서명과 계약금 125억 원을 원할 거요. 분석할 시간이 이틀 필요하다고 말할 거요. 그 시간 동안 내 변호사들이 모든 걸 준비할 거요. 뭘 준비하죠? 소송, 기업 사기, 문서 위조, 사기 미수. 김 회장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거요. 그리고 호텔은 그가 요구했던 가격의 10분의 1로 내가 사들일 거요. 은행 측에서는 담보권이 실행되면 나에게 직접 매각하는 것에 이미 관심을 보였소. 지영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를 파멸시키실 거군요. 그가 스스로를 파멸시킨 거요. 나는 그저 불가피한 일을 앞당길 뿐이요. 셰이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김 회장 같은 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사람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작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오. 그는 당신을 모욕했소, 지영씨. 수백 명의 직원을 모욕하고 납품업체를 속이고 투자자들을 기만했소. 누군가는 그를 멈춰야 하오. 직원들은요, 호텔이 망하면 모두가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들이는 거요. 경영진을 청소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오겠지만 직원들은 유지할 거요. 김 회장과 그의 앞잡이들만 빼고 그들은 떠나야지. 지영이 미소 지었다. 마침내 정의였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셰이크가 계속했다. 내일 회의에서 그가 최종 계약서를 내밀 때 모든 단어, 모든 쉼표까지 통역해줘야 하오. 내가 그가 제안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오. 우리가 그를 고소할 때 그 녹음이 증거가 될 거요.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마쳤다. 레바논에 대해, 지영의 아버지에 대해, 중단된 꿈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셰이크는 자신도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며 굴욕을 알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려고 하오. 그가 말했다. 운전기사부터 CEO까지. 존엄성은 직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오.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지. 그날 밤 지영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김 회장의 임박한 몰락에 대한 만족감만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확인이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르게 일어났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중요한 누군가였다. 오전 9시에 호텔에 도착해 회의실로 직행했다. 김 회장이 이미 와서 초조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군. 그가 억지로 친근하게 말했다. 드디어 서명하겠어.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셰이크는 10시 정각에 도착했다. 모든 이에게 공식적으로 인사하고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자, 김 회장, 그 최종 계약서를 봅시다. 김 회장이 가죽 폴더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안에는 50페이지에 달하는 조항, 조건, 숫자들이 들어있었다. 모두 공식 레터헤드에 인쇄되어 있었고 공식 직인과 변호사 서명이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이것이 최종 합의안입니다. 셰이크님. 계약금 125억 원, 5년간 총 500억 원 투자. 셰이크님께서 호텔 지분 40%를, 제가 60%를 유지합니다. 수익은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셰이크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지영씨 부탁하오. 모든 조항을 내게 통역해 주시오.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소. 그리고 그녀는 통역했다. 페이지마다 조항마다. 셰이크의 휴대폰에서는 테이블 밑에 숨겨진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다. 2시간이 걸렸다. 김 회장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땀을 흘리고 물을 계속 들이켰다. 마침내 지영이 끝마쳤다. 모두 명확하군. 셰이크가 말했다. 최종 분석을 위해 48시간이 필요하오. 그 후에 서명합시다. 김 회장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48시간이요? 하지만 셰이크님, 저는 표준 절차요. 내 변호사들이 검토해야 하오. 당신 같은 사업가라면 이해할 거라 확신하오. 김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셰이크가 일어섰다. 여소, 이틀 뒤에 봅시다. 그들이 떠났을 때 김 회장은 방에 홀로 남았다. 지영은 문을 닫기 전 틈새로 그를 보았다. 그는 두 손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아직 몰랐을 뿐이다. 그 후 48시간은 지영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호텔 전체가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김 회장은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긴급한 전화 통화, 변호사들과의 밀폐된 회의, 분위기는 무겁고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지영은 거리를 두었다. 셰이크가 분명히 말했다. 최종 회의 전까지 직접적인 접촉은 금물이라고. 의심을 사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질투심 많은 최 주임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네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어. 그녀가 탈의실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김 회장님이 뭔가 준비 중이야. 내가 들었어. 셰이크가 서명하자마자 넌 해고될 거고 이 도시 어떤 호텔에서도 일 못 구할 거야. 회장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래. 다른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박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했잖아, 지영씨. 힘 있는 사람이랑 엮이지 말라고. 지영이 미소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회장이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해고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이라는 것을. 최종 회의 전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되짚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만약 김 회장이 미리 알아차리면, 만약 그가 빠져나갈 수 있다면. 새벽 3시 전화가 울렸다. 셰이크였다. 당신도 잠 못 이루고 있어? 그가 물었다. 잠이 안 오네요. 나도 그렇소.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변호사들이 확인했어. 김 회장을 묻어버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 가짜 계약서, 위조된 허가증, 숨겨진 부채.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요. 만약 그가 부인하면요? 자기는 몰랐다고, 변호사들의 실수였다고 하면요? 그래서 녹음이 있는 거요. 그는 자신이 가짜인 줄 아는 서류들을 직접 제출했어.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지영은 심호흡을 했다. 두려워요. 뭐가? 그가 절박한 짓을 할까 봐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경호원들이 있어. 그래서 당신이 내일 내내 내 곁에 있을 거요.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요, 지영씨. 약속하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마침내 잠이 들었다. 일어났을 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9시에 호텔에 도착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고 호텔 화장실 거울을 바라보았다. 수천 번 청소부로서의 자신을 비춰봤던 바로 그 거울이었다. 마지막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끝나면 모든 게 변해. 회의는 10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영은 일찍 올라갔다. 셰이크는 이미 방에 와 있었고 그녀가 모르는 4명의 변호사와 함께였다. 모두 검은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심각한 표정이었다. 준비됐소? 셰이크가 물었다. 준비됐습니다. 10시 정각 김 회장이 들어왔다. 자신의 변호사들과 지영이 벽에 걸린 사진에서 본 적 있는 나이든 남자, 호텔 이사회의 박 이사장을 데리고 왔다. 김 회장은 자신감 있어 보였다. 미소를 지었다. 확고한 악수로 모두에게 인사했다. 알만수르 셰이크님, 마침내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쁩니다. 분명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셰이크는 미소로 화답하지 않았다. 앉으시죠, 김 회장. 어조에 담긴 무언가가 김 회장을 망설이게 했지만 그는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들이 테이블 양쪽에 자리를 잡았다. 서명하기 전에 셰이크가 시작했다.
몇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어. 지영 씨,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통역해 주시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전달되길 바라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셰이크가 아랍어로 계속했다. 지난 15일간 나는 이 호텔에 대해 그리고 김 회장, 당신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소. 내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오. 지영이 통역했다. 김 회장이 눈을 깜박였다. 조스라니요? 셰이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게 될 거요. 셰이크가 폴더를 열었다. C였제. 당신은 나에게 호텔 확장을 위한 건축 허가증을 제시했소. 구체적인 허가증 3개 모두 위조된 것이었소. 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구청에서 확인했소. 여기 공식 문서가 있어. 허가증은 존재하지 않소. 김 회장의 변호사 중 한 명이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속삭였다. 김 회장이 거친 손짓으로 그를 밀어냈다. 셰이크는 계속했다. 돌제.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대차대조표는 작년에 120억 원의 수익을 나타냈소. 국세청에 확인한 바로는 실제 수익은 8억 원이었소. 1500%의 차이요. 기록에 착오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셋째, 호텔은 중앙은행에 40억 원의 담보가 잡혀 있소. 2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빚이오. 당신은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소. 회의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박 이사장이 경악에 찬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김 회장,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셰이크는 멈추지 않았다. 네스제, 세 곳의 납품업체가 대금 미지급으로 호텔을 상대로 소송 중이오. 총 20억 원. 다섯째, 8개월간 직원들 퇴직연금이 미납됐소. 여섯째, 회계 감사 조작. 일곱째, 그는 계속했다. 7개의 항목은 10개가 되었고 10개는 15개가 되었다.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심각했다. 지영은 모든 것을 통역했다. 목소리는 확고하고 분명했다. 김 회장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셰이크가 그를 가로막았다.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요. 가짜인 줄 알면서 서류를 제출했소. 의도적으로 빚을 숨겼어. 125억 원짜리 계약에서 날 속일 계획이었어. 그건 단지 오해입니다. 김 회장이 더듬거렸다. 행정적인 문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업 사기요. 셰이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문세어 위조요. 사기 미수요.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요. 셰이크의 변호사 중 한 명이 테이블 위로 폴더를 밀었다. 소장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호텔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미 채권은행과 함께 부채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다. 첫 몇 줄을 읽고는 잿빛이 되었다. And way. 이럴 순 없어. 할 수 있어. 그리고 할 거요. 셰이크가 일어섰다. 당신은 힘없는 사람들 등쳐서 이 호텔을 지었소. 직원들을 착취하고 납품업체를 속이고 투자자들을 기만했지. 그리고 감히 나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소. 저 여자 짓이지, 그렇지? 김 회장이 증오에 찬 눈으로 지영을 가리켰다. 저 빌어먹을 청소부. 제가 이 거짓말들을 꾸며낸 거야. 내가 한 번 혼냈다고 날 파멸시키려는 거라고. 지영은 눈도 깜박이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다. 지영 씨는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았소. 셰이크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이 숨기고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오. 왜 그랬는지 아시오? 그녀에게는 당신이 절대 갖지 못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오. 바로 진실성이오. 진실성? 김 회장이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쟨 그냥 청소부야. 아무것도 아닌 년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나 대신 제일 믿겠다고? 나는 문서를 믿소. 공식 기록을 믿소. 증거를 믿소. 셰이크가 다가갔다. 그리고 그래, 그녀를 믿소. 당신이 지난 몇 주간 거짓말을 하는 동안 그녀는 진실을 모으고 있었으니까. 박 이사장이 눈에 띄게 동요하며 일어섰다. 김 회장, 난 즉시 이사회에서 사임해야겠네. 이런 일에 연루될 순 없어. 다른 두 이사도 그를 따랐다. 5분 만에 김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들과 홀로 남겨졌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씩씩거렸다. 난 싸울 거야. 당신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당신은 질 거요. 셰이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은행과 합의를 마쳤소. 부채 실행은 가속화될 거요. 몇 달 뒤 경매에 나왔을 때 누가 이 호텔을 사게 될지 아시오? 바로 나요. 김 회장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사들이면 셰이크가 계속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경영진에 유능한 사람을 앉히는 거요.
직원을 존중으로 대하는 사람, 성공이 남을 짓밟으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그는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아들었다. 안 돼. 김 회장이 속삭였다. 안 돼. 당신은 셰이크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박지영 씨가 새로운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운영본부장이 될 거요. 걸맞은 연봉에 정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당신을 해고하는 거요. 회의실은 폭발했다. 변호사들이 소리치고 김 회장이 고함치고 서류가 날아다녔다. 하지만 지영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 저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5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정이 그 후 몇 주간은 완전한 혼돈이었다. 뉴스가 새어나갔고 언론이 물었다. 재벌 회장 중동 셰이크 상대로 수백억 원대 사기 시도.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김진태라는 이름은 수치의 대명사가 되었다. 호텔은 발작을 일으켰다. 직원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해했고 납품업체들은 대금을 요구했으며 변호사들이 복도를 뛰어다녔다. 그리고 김 회장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남은 것을 구하려 애썼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지영은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셰이크는 그녀를 혼돈에서 멀리 떨어진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머물게 하며 안전하게 보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다. 두 세계 사이를 전환하는 중인 사람이었다. 은행이 담보 실행을 앞당겼소. 3주 후 셰이크가 알려왔다. 김 회장이 긴급 대출을 받으려 애썼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소. 끝났소. 다음 주에 호텔이 경매에 넘어가오. 이미 제안서를 준비했소. 45억 원에 살 거요. 실제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지만 담보 경매에서는 그 정도 가치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재건해야지. 올바른 방식으로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운영 본부장으로 삼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소, 지영씨. 이 장소를 아는 사람,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 직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 지영은 그 무게감을 느꼈다. 저는 평생 무언가를 관리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3년간 자신의 생존을 관리했소. 훈련도 없이 사기를 조사했소. 강력한 남자를 상대로 승리했소. 리더십은 졸업장이 아니오, 지영씨. 그건 성품이오. 폭로 한 달 후 김 회장은 마침내 무너졌다. 지영이 복도에 있을 때 그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망가져 있었다. 면도도 하지 않고 정장은 구겨졌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2주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다.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멈춰 섰다. 그들은 빈 복도에서 단둘이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다. 행복한가?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인생을 망쳐놨어. 이제 행복하냐고? 지영은 대답을 생각했다. 제가 회장님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회장님 스스로 하신 일이죠. 내가 이 호텔을 세웠어. 20년을 일했다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2주 만에 내 모든 걸 빼앗아갔어. 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그저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왜? 그가 다가왔다. 왜 그랬어? 그냥 한 번 혼냈다고? 셰이크 앞에서 망신 줬다고? 아니요. 지영도 한 걸음 다가섰다.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선량한 사람을 속이려 했으니까요. 여기서 수년간 일한 직원들이 회장님의 거짓말 때문에 미래를 망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거짓말? 그가 힘없이 웃었다. 사업가라면 다들 그 정도 거짓말은 해. 게임의 일부야. 넌 그걸 이해하기엔 너무 순진해.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패배를 미루는 것뿐이죠. 김 회장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가 뭔지 알아? 배신자야. 내가 너한테 일자리를 줬고 월급을 줬어. 그런데 넌 내 뒤통수를 쳤어. 회장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전 모든 돈을 제 노동으로 벌었어요.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거라면 지영이 기쁨 없이 미소 지었다. 회장님을 보면서 배웠네요. 그가 손을 들었다. 순간 지영은 그가 자신을 때릴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때리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서 있었다. 허공에 멈춘 손이 무력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넌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가 속삭였다. 오늘이 아닐 수도 내일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아니요, 김 회장님. 대가를 치를 사람은 회장님이에요. 정의는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오니까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몇 주 후 경매가 열렸다. 셰이크가 45억 원의 호텔을 낙찰받았다. 김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언론을 피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음 날 셰이크는 모든 직원과 회의를 소집했다. 100명의 사람이 이벤트 홀에 모였다. 긴장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했다. 지영은 그의 옆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청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기 위해 그곳에 올라선 것은 처음이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쉐이크가 시작했다. 지영이 통역했다. 지난 몇 주가 힘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불확실성, 두려움. 하지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백상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제가 이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해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일자리를 유지합니다. 모두 급여를 유지합니다. 사실 급여와 복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방을 가로질렀다. 박 팀장이 울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곳의 문화는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굴욕도 학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으로 대할 것입니다. 직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소심했던 박수가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세 번째, 박지영 씨를 운영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녀는 모든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제게 직접 보고하며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방 뒤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 팀장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몇 초 만에 방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최 주임을 제외한 모두가.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회의가 끝난 후 지영은 김 회장의 사무실이었던 곳으로 갔다. 이제 그녀의 사무실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책상, 가죽 의자, 한강의 정형. 자신이 수없이 모욕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박 팀장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박 팀장님. 나이 든 여자가 여전히 붉어진 눈으로 들어왔다. 지영 씨, 내가 사과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지영 씨를 믿지 못했던 거요. 김 회장한테 엮이지 말라고 했던 거. 지영 씨를 그저 꿈 많은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거요. 지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저를 보호하려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도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할 용기가 없었던 일을 해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을 좀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박 팀장이 나간 후 지영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의자에 앉아 저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지. 네가 자랑스럽다. 하비비티, 내 사랑. 그리고 지영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감, 승리감,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의 눈물이었다. 눈물이 마르자 그녀는 일어섰다. 할 일이 있었다. 재건해야 할 호텔, 돌봐야 할 직원들, 창조해야 할 미래가 있었다. 청소부는 죽었다. 본부장이 태어났다. 6개월 후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었다. 건물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에너지, 분위기, 모든 것이 변했다. 직원들은 미소 지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 아무도 일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영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존중이 예외가 아닌 규칙이 되는 환경을 만들었다. 어느 수요일 아침, 그녀가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에미리트에서 걸려온 쉐이크의 전화였다. 일은 어떻소? 좋아요. 객실 점유율 92%. 온라인 평점도 올랐고요. 직원들도 행복해해요. 모든 게 잘 돌아가요. 잘 될 줄 알았소. 그녀는 그의 미소를 들을 수 있었다. 참 새로운 소식이 있소. 김 회장 소송건 기억하오? 물론이죠. 어제 판결이 나왔소. 유죄, 기업 사기 및 문서 위조로 징역 3년, 벌금 50억 원. 다시는 오너로서 호텔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거요. 지영은 눈을 감았다. 기쁨도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마무리되었다는 느낌뿐이었다. 그리고 더 있소. 그가 연루된 또 다른 사기 3건을 발견했소. 그가 속인 다른 투자자들이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죠. 지영이 중얼거렸다. 그렇소. 아무튼 다음 달에 한국에 돌아갈 거요. 확장 문제를 논의해야 하니까. 두 번째 호텔을 열까 생각 중이오. 그리고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면 하오. 전화를 끊은 후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질투심 많던 전임 슈퍼바이저 최 주임이었다. 그녀는 2주 전에 돌아와 일자리를 구걸했다. 지영은 받아들였지만 조건은 분명했다. 존중 아니면 해고너 본부장님. 새 유니폼 구매 승인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모델 투표를 마쳤습니다. 어디 봅시다. 지영이 검토했다. 승인합니다. 그리고 최 주임님, 구매하기 전에 직원들 의견을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배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최주임은 여전히 새로운 역학관계가 불편했지만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늦은 오후, 지영은 호텔을 나섰다.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다. 차를 탔다. 그렇다. 그녀는 이제 차가 있었다. 사치스럽진 않지만 그녀의 차였다. 월급과 셰이크가 준 보너스로 산 차였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모든 것이 자격이 있었다. 어머니는 역시 보너스로 산 새 아파트 베란다에 계셨다. 방 2개, 공원이 보이는 전망. 예전의 작은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우리 딸? 바빴지만 좋았어요. 지영이 옆에 앉았다.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 아빠가 지금의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아빠는 직함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을 거야. 모든 게 힘들 때도 네가 계속 지켜온 그 사람 됨됨이를 자랑스러워 하셨겠지. 정직함, 용기, 사람들을 대하는 존중심, 그런 것들을 말이다. 지영이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아파트에 홀로 남은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새 이메일이 와 있었다. 대학에서 온 메일이었다. 박지영님, 복학 신청서를 검토했습니다. 아랍어과 졸업까지 한 학기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첨부 파일로 현재 상황을 고려한 전액 장학금 제안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녀는 3번을 읽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리고 셰이크에게 전화했다. 저 대학 마칠 거예요. 그거 정말 멋진 소식이요. 언제 시작하오? 3개월 뒤에요. 하지만 호텔은? 일은? 지영씨, 당신은 이미 호텔을 경영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소. 둘 다 할 수 있을 거요.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호텔. 힘들겠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소. 졸업하면 우리가 축하합시다. 3개월 후 개강 첫날. 지영은 5년 만에 대학교에 들어섰다. 같은 복도, 같은 강의실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고급 아랍어 교수가 그녀를 알아보았다. 지영 학생? 돌아왔군요. 네,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좀 들었어요. 셰이크와 호텔에 관한 거라던데 사실인가요? 얘기하자면 길어요, 교수님. 그럼 수업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 줘야겠네.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했다.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른 학생들이 엿들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퍼져나갔다. 가십이 아니라 영감으로 6개월 후 지영은 졸업했다. 학위 수여식. 그녀는 학사모를 쓰고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다. 객석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 박 팀장도 와 있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기 위해 에미리트에서 특별히 날아온 셰이크도 있었다. 공식 사진 촬영 후 총장이 깜짝 발표를 했다. 졸업생 박지영 학생을 모시고 몇 말씀 듣겠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연단에 올랐다. 연설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이 대학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영원히 그저 그런 청소부 중 하나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추자 강당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직업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청소부라는 사실이 저를 깎아내리거나 제 존엄성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제 존엄성을 빼앗아간 것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니폼 너머를 봐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셰이크를 바라보았다. 기회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직함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크고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니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 포기하려는 분들,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간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으세요. 기회는 기다리는 동안 노력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니까요.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1년 후 지영이 사무실에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젊은 여성이었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들어와요, 민지씨. 앉아요. 커피 할래요? 젊은 직원은 놀란 듯했다. 제가요? 이제 물론이죠. 여기서는 누구나 가능해요. 커피를 마시며 민지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경영학과를 그만두고 일하러 왔다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돈이 필요하다고. 지영은 모든 것을 들었다. 마치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민지씨,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여기서 계속 일해요. 하지만 우리가 호텔 경영 전문 과정을 지원해 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원한다면 관리 부서에 자리가 있어요. 평생 청소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요? 본부장님은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누군가 저를 위해 그렇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재능에는 유니폼이 없어요. 기회가 있을 뿐이죠. 지영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기회를 줍니다. 2년 후 민지 씨는 관리부서 조교가 되었다. 3년 후 슈퍼바이저가 되었다. 그녀만이 아니었다. 지영은 내부 승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직원들은 성장하고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호텔은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번창했다. 그리고 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의 그날로부터 5년 후 지영은 같은 스위트룸에 있었다. 하지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 그룹에게 방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곳이 저희 호텔의 대표 객실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200제곱미터 파노라마 뷰. 발표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떠났을 때 그녀는 잠시 홀로 그곳에 머물렀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장소에서 굴욕을 당했던 나를 기억했다. 반지를 돌려주었던 나를,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김 회장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그녀가 미소 지었다. 배웠습니다. 김 회장님, 제 자리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든 채 그곳을 나섰다. 이제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디서 시작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지가 중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의롭고 정직하며 용감하기를 선택했다. 유니폼 너머의 존재가 되기를 선택했다. 박지영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그녀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었다. 다시는 인생이 당신을 억누르려 할 때 지영 씨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유니폼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하는 행동입니다. 정직함과 용기는 더딜지라도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이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의는 반드시 온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